오늘 나오는 캐릭터들은 정말 인정사정 없는 캐릭터들입니다. 질서 혹은 남들의 이모, 마땅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칼을 든 친구들입니다. 칼을 쓰면서도 내가 왜 칼을 쓰지가 아니라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친 친구들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장강하루의 5월지대. 중원의 질서, 중원의 예교에 물들지 않은 이 거친 친구들이 등장한 땅은 바로 바닷가입니다. 5와 월이 보여주는 싸움의 형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싸움에서 얻은 수급들을 모아서 선물로 주든지, 싸움에 죄수들을 등장시켜서 죄수들이 싸움에서 자결하게 하든지, 이런 오늘날 보기에도 끔찍한 일들이 전쟁터에서 벌어집니다. 어쨌든 함려, 부차, 구천이 전국시대의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 전국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공원국입니다. 국제 질서 혹은 역사적인 변화가 오직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역사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역사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인간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역사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악한 사람은 역사를 분명히 바꿉니다. 예컨대 히틀러 같은 사람. 간단하게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뭔가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부수는 건 쉬우니까, 이런 정말 악한 사람은 거대한 나라도 부술 수 있습니다. 사실은 5월의 비극, 이 대투쟁의 혼란, 그리고 춘추 전체가 무너지는 이 격동을 만들어낸 친구는 사실 출발점은 초나라의 극악무도한 비무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칼보다 무서운 게 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혀. 초나라 평왕은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백성들의 노력을 아끼고 안정을 기하던 나름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초평왕 옆에 비무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태자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서쪽의 진나라에서 공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시다, 이 이야기를 한 게 비무국입니다. 그런데 그 온 공녀가 미인이었어요. 이렇게 초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을 취하시지요. 이쁘니까.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평왕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아들에게 가야 될 며느리가 되어야 할 사람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태자가 군주께서 자기의 배우자를 취한 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자의 스승이었던 오사, 이 사람이 바로 오자서, 그 유명한 오자서의 아버지입니다. 초평왕이 아들을 의심하자 오사가 와서 평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을 의심하십니까?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비무국이 중간에 나옵니다. 저 오사 저놈이 위험한 놈입니다. 오사가 태자의 오른팔입니다. 저 녀석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잡아들였고요. 거기서 그만했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사의 아들 오원이 바로 오자서거든요. 오원과 상, 형이 모두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아버지를 잡아놓고 저 친구들을 같이 유인해서 죽이지 않으면 화근이 됩니다. 그런데 오자서,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죠. 형님한테 우리가 가더라도 아버지를 풀어주지도 않고 우리만 다 죽습니다. 형이 말합니다. 그래도 군주가 부르는 데다가 아버지가 잡혀 있는데 안 가는 것은 도저히 자식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해코지를 당했는데 복수를 안 하는 것도 자식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일단 가서 아버지와 함께 죽을 테니까 너는 만약에 우리에게 뭔 일이 생기면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아버지와 형은 다 죽음을 당하고 오자서가 원한을 품고 동쪽으로 달아나는데 이 사람이 동쪽에서 만난 사람이 그 유명한 오왕 함녀입니다. 당시 오나라는 적장자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소위 오랑캐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형제 상속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군주의 아들이 다시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함녀, 당시 이름은 광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뚝뚝뚝 형제로 가더니 난 나이도 많은데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 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오나라를 키웠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때 오자서를 만납니다. 오자서가 주는 해법은 그야말로 전국시대스럽습니다. 무엇이냐? 자객을 키워서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면 된다. 함녀는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실력만은 남부럽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전장터에서 굴렀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자서를 등용하고 오자서가 오나라에서 자리를 잡을 때 서쪽에서 초나라에서 또 한 명의 실력자가 망명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백비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다시 악당 비무국이 등장합니다. 비무국은 진나라에서 초나라로 망명한 백씨 집안의 극관을 참소해요. 근데 극관이 참소를 당해서 죽음을 당할 때 백씨 집안에서 동쪽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백비인데 이 백비가 진나라의 시스템과 초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뛰어난 인재였다는 거죠. 백비의 모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는 능력이 있지만 위험한 친구다. 당신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친구다 해서 막아라고 했어요. 그때 오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동병상련의 고사가 여기서 나오는데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아껴준다. 나도 초나라에서 쫓겨왔고 저 사람도 초나라에서 쫓겨왔는데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해서 백비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함녀의 오른쪽에 오자서 그리고 함녀의 왼팔에 백비가 되니까 순식간에 오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자서 이제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비무국에 의해서 초왕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잃은 오자서. 오자서의 방법은 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오자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초나라는 크다. 배도 크다. 상류에 있다. 그래서 진격하는 데는 좋지만 뒤로 물러나는 데는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나기가 무척 좋다. 배도 작다. 그래서 우리 가서 초나라 변경을 계속 두드리면서 저 친구들을 피로하게 만들자. 그 유명한 유격전술, 오자서의 유격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을 두드렸다가 초나라 군대가 출정하면 또 빠지고 건드렸다가 빠지고 오나라 군대는 싸움에 너무나 능하고 초나라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함녀는. 또한 함녀는 초나라의 지형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거대한 초나라가 함녀에 의해서 단번에 무너지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506년 사실상 춘추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 싸움입니다. 춘추의 패자로서 초나라의 권위는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녀가 오자서와 백비를 데리고 일약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자 오자서는 오나라의 후방이 불안하다고 말해요. 오나라의 후방은 바로 월인데요. 월나라는 뒤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뒤를 놀릴 수가 있다 해서 5월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에서 월왕부천에게 함녀는 부상을 당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발을 다쳤는데요. 발을 다친 그 발병이 도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함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차야, 구천이 네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해라. 이렇게 해서 부차는 구천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지죠. 그 유명한 와신상담의 고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와신상담을 글자 그대로 풀면 땔감 위에 잠을 잔다. 그리고 항상 불편하겠죠.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걸 절대 잊지 않겠다. 상담, 담은 쓰지 않습니까? 항상 그 쓴 것을 핫으면서 이 쓴맛을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되겠다. 함녀가 죽고 부차가 서자 구천이 약간 함녀도 죽었으니까 부차가 뭐 대단하겠냐? 싸움을 먼저 걸었어요. 그런데 부차는 사실 대단하지 않지만 오자서가 대단하죠. 구천이 왔는데 구천 오자서의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끝장을 내려고 하는데 구천 쪽의 책사들이 백비가 돈을 좋아합니다. 백비에게 돈을 먹여서 탈출합시다. 오자서는 여기서 끝내자고 하는데 백비는 반대합니다. 백비가 돈을 먹고 포위를 풀어줍니다. 저 친구 위험한 친구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하로 부리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은 거죠. 오자서가 말을 합니다. 월을 멸망시켜서 우리 땅을 넓히자 하는데 구천이 와서 아부를 하는 거죠. 구천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구천이 부차의 인질로 가 있으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심지어 부차의 똥을 먹었습니다. 부차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먼저 의원을 통해 보니 앞으로 병세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자 구천이 제가 의술을 좀 압니다 하면서 부차의 똥을 먹고 큰 문제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부차가 얼마 후에 나으니까 구천은 정말 나의 강아지 같은 인간이구나.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겠구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지만 그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죠. 문제의 백비가 오자서 대신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죠. 구천이 백비에게 계속 돈을 먹이면서 오자서를 죽이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서한테 검을 내리면서 선대 군주를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야박한 말을 합니다. 오자서가 남쪽을 보게 해달라. 월나라 놈들이 쳐들어올 때 감시라도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부차는 오자서를 죽여서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오나라를 반석에 올렸던 이 일세의 영웅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허세가 대단한 부차란 인물이 중원을 노립니다. 부차는 사실상 황제의 해명에서 진군을 누르고 맹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장에서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월나라 녀석들이 끊어버렸다. 그래서 부차는 다시 부랴부랴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귀향합니다. 구천 쪽에 있는 책사는 범녀, 유명한 범녀입니다. 이 친구들은 오랜 준비를 해왔어요. 구천의 전면적인 군대에 의해서 오나라는 포위되고 사실은 오나라는 배후가 없습니다. 북쪽에는 장강이 맡고 있고 그리고 태호가 맡고 있는데
둘러싸면은 갈 데가 없어져요. 근데 구천이 둘러싸고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오왕은 사자를 내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먹을 것도 없다. 이 재앙을 틈타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겠느냐? 구천의 책사인 범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맹꽁이 자라 악어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사는 오랑캐다. 그런 복잡한 이야기 우리는 모른다. 결국은 오왕 부차는 고소대에 갇혀서 자결하고 맙니다. 부차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눈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오자설을 어떻게 보겠냐. 난 죽더라도 내 얼굴을 가리고 죽겠다. 그래서 천으로 얼굴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 해요. 결국은 저승에서 둘이 만나서 화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쪽의 오랑캐가 어떻게 패자까지 칭했던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요? 단번에. 사실은 그것이 바로 파격인데요. 구천이 싸움에서 패한 후에 쓴 정책은 한 가지입니다. 인구를 늘리자. 아기를 낳으면 나라가 의사를 공급해서 산모를 돌보게 한다. 아들을 낳으면 술 2병, 돼지 1마리, 딸을 낳으면 술 2병, 개 1마리. 아들, 딸 큰 차이가 더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낳아라. 그리고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 오랑캐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실용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구천희하의 장병들이, 가장 젊고 팔팔한 장병들이 완전히 모였을 때 구천이 복진을 했다는 거죠. 정말 오랑캐들은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정책을 써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너무 잔인했다는 거죠. 월나라는 인구 증산책을 통해서 오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이 정책을 위반한 사람은 바로 문종입니다. 그런데 결국 공을 이루자 구천이라는 친구가 문종에게 칼을 내리는 거죠. 내가 당신의 능력이 있는 건 안다. 당신이 이야기한 3가지만 가지고 오나라를 넘어뜨렸는데 당신이 이야기한 그 중에 4가지가 아직도 있지 않냐. 그것은 저승에 가서 우리 선왕과 함께 한번 실험해 보시오. 정말 잔인하죠. 이게 바로 그 토사구팽의 고사입니다. 그런데 월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었을까요? 초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왜? 약간의 도인은 있어야 한다. 죽일 때 이유 없이 죽이면 도덕이 너무 안 서면 마치 함녀가 예전 군주를 죽이듯이 월나라 군주들은 서면 암살당하고 서면 암살당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중심에서 와해돼 버렸어요. 싸움의 기술은 대단했다. 그러나 싸움만 잘해서 안 되는 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함녀, 부차, 구천이 전국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자 백가들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두고 경론을 벌이는 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